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피를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네,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조태용 원장 증언 들어봤고요. 지난 5차 변론에서 나왔던 홍장원 전 차장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방한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부분은 제 그 메모에다가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네, 일단 그 메모를 작성했다는 그 장소부터 좀 두 사람의 증언이 다릅니다. 공터에서 썼다지만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국정원 차원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청사 그 사무실, 홍 전 차장이 청사 사무실에 썼다. 이 장소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다르다는 얘기를 한 가지 짚었고요. 두 번째는 그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이제 당시에 이제 공터 같은데 주차장에서 이제 적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고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메모가 두 개라는 건지 국정원장은 두 개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아니면 본인이 가필했던 거에 다시 거기다가 그 메모에다 옮겨 적었다는 건지 그건 사실 그 해석이 좀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자 국정원장이 보좌관이 정리한 메모,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한 거 말고 보좌관이 정리한 메모, 그리고 또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달라 해서 또 메모가 하나 더 있고 여기에 또 가필된 것까지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홍장원 차장에 대한 반박을 이제 원장이 좀 나와서 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 홍장원 메모가 왜 중요하면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을 통해서 정친 어떤 체포 메모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홍장원 메모가 조작된 게 아니냐 이게 실질을 반영을 한 것이냐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국정원의 1차장 이 파트도 아닌데 과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명단을 불러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뭐 여인영 차장도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메모에 있던 신뢰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계속해서 홍장원 차장의 말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장이 말한 것도 그런 어떤 일환인데 처음에 말이 달라진 것은 처음엔 대통령부터 그 명단을 지시받았다 하다가 나중에는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 지시받았다 했는데 방금 화면에 또 나왔습니다만은 시점이 결국은 12월 3일 날 밤 한
1시 가까운 시점에 국정원장 공관부원에 가서 이제 그걸 대기하다가 이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뭐 어두운 데서 뭐 날려 써서 이제 결국 이제 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정서를 시켰다. 보좌관 정서시켰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완전히 깨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정원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CCTV에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된 만큼 그러면 그 이후에 결국 이제 부하에게 이제 정서를 시키고 기억을 하면서 하는 그 명단 자체부터도 이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소하고 이제 메모가 이제 2개냐 뭐 4개냐 이거 가지고 좀 그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짚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언이 오늘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피를 하는 것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 의문을 좀 던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 메시지의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뭔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 어디 특정 인들과 이제 유착 관계에 있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드시죠.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사실관계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홍장원 차장이 당초에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받았었다고 흘려쓴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로 쓰라고 했다. 이것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그건 일치예요. 그렇죠. 보좌관한테 정서를 정서를 시켰다. 흘려쓴 거를 정서시켰다.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건데 그 원본을 어떻게 했는지 그 첫 번째 써준 걸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버렸다고 증언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좌관한테 내가 그때 해준 거 기억대로 한번 다시 써봐 해서 보좌관이 기억대로 그걸 썼던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다 가피를 했다고 그랬어요. 흘려쓴 글씨는 그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내가 사령관하고 얘기한 것 중에 일부를 내가 흘려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흘려쓴 게 누가 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흘려쓴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흘렸었고 오늘 또 조태용 원장에 따르면 누군가가 가피를 했다. 그렇죠. 누군가가 가피를 했는데 그 당시 이미 앞서 홍장원 차장이 내가 가피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것은 자 그러면 이 명단의 신뢰성이 홍장원 차장이 혼자 만들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미 상당수 이게 전파가 됐고 그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 신변 확보를 위한 것들이 곧 그 여러 기관들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태용 원장도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잡으러 다니겠다. 특히 그 우원식, 그 이재명, 한동훈의 의원이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명단을 예를 들면 아무도 들은 바가 없고 이것을 홍장원 차장이 혼자 가공했다면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을 텐데 이미 상당수 많은 그 작전 요원들이 이 이름을 들었고 이 명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큰 틀에서의 신뢰관계, 사실관계를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정치인 체포 그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도 계엄 당일날 국정원 회의에서는 뭐 들어본 바 없다고 오늘 증언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홍 전 차장으로부터는 그 계엄 직후에 지금 말씀하신 뭐 한동훈 당시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증인과 홍장원 제1차장이 그 독대하면서 보고하고 보고받으신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 워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그리고 그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증인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이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국정원장으로서
그 홍장훈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께서 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가 굉장히 해편되고 축소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첩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복원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안보실장 할 때도 뭐 제 기억에는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앞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가기를 했다는 얘기하고 이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고 그 생각할 수가 시점에라도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근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좀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이제 초반에 언론을 통해서 맨 처음 나왔던 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좀 보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화가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대통령과의 통화와 또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받아 적었던 그 명단이 합쳐져서 이렇게 형성이 된 명제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방첩사를 그냥 도우라고 했다는 그런 취지로 대통령도 설명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태영 원장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갈 것 같다라는 발언을 또 홍 전 차장이 당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진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장훈 차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속에는 아무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어떤 법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조태용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어떤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받아들일 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호수 위에 이제 그 구름 달의 그림자를 쫓아간다는 그런 어떤 표현도 쓰셨지만 만약에 정말 그 정치인 어떤 체포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이런 어떤 군대라든지 경찰을 동원해서 했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그 경찰이나 군대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수하고 강력한 군대이고 조직화된 어떤 경찰인데 이거를 한 명이라도 체포도 못하고 또 체포 시도조차도 못했는지 저는 굉장히 이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상 없던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단초가 되었던 이런 어떤 홍장원 메모의 어떤 사실상도 좀 전에 홍 의원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면 실질상으로 봤을 때 이 메모의 첫 출발부터 보면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의 어떤 형사소송법에 어떤 문제도 걸려 있어서 말은 좀 아낍니다만은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대해서도 처음에 통화를 한 시점에서는 방첩사에 관련된 어떤 요원들이 출동하지도 않은 한 1시간 반 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장원 메모로만 좀 국한이 되면 이 신뢰성은 처음 어떤 작성했던 시점부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어떤 기록물의 어떤 신빙성까지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이제 그 보좌관한테 정서를 하라고 요구를 했으면은 전체를 다 정서를 시키지 왜 일부분만 정서시키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가필하게 하는 건지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좀 납득할 수 없는 저는 메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도 물론 통화한 거는 인정을 했는데 위치 추적을 뭐 요청하면서 했다고 그러고 또 체포 얘기는 꺼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KBS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요,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2개 그룹으로 좀 나눈 명단을 좀 불러줬고 화면 한쪽에는 뭐 경찰이 잡으면 데려와라. 너희는 이재명, 너희는 한동훈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검찰 공소장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지금 김몽식 전 서울 경찰청장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몽식 전 차장도
뭐 국회의원 같은 뭐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이제 곽종군 전 사령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두 사람 외에 나머지는 다 그런 지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김대우 씨는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고요. 김대우 수사 그 방첩사 수사단장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공소장 내용 예, 같죠. 예, 공소장 내용에 즉 이 당시에 광범위하게 방첩사 그러니까 이게 좀 뒤섞여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 하나는 그 홍장원 차장이 전화를 받았을 때 대통령으로부터는 방첩사를 도와주라 무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방첩사령관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정치인 명단을 얘기하면서 예. 위치 추적을 해야 된다.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신변 확보를 통해서 그 비상계엄 당시에 잡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방첩사에서도 수사단장이 그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지호 그 아마 서울 저 경찰청장한테 그걸 떠미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잘 몰랐다는 식으로. 주로 그 당시에 그 서울청장의 임무는 국회 경비, 봉쇄였죠. 그 임무가 주였고 자기는 뭐 언뜻 뭐 그 국회를 뭐 어떻던 그것만 받지 다른 건 내가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 일부 빠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래 화단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그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근데 그 저쪽 메모를 봤다고 하는데 메모에는 국회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네. 메모를 받은 당사자는 조지호 그 경찰청장이었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형사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책임의 소재를 직접 지시를 받은 건 본인이 아니고 그 조지호 경찰청장으로 지금 떠미는 것 같아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은 출석을 안 했고요. 또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또 나오고 있는데 뭐 MBC 꽃 뭐 이런 건 좀 기억한다 이런 메모를 봤다 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두 가지 그 명단이 있었잖아요. 네. 하나는 저 체포인을 하려고 하는 그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서 정치인 명단.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과 선관위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 대한 그 조치 이런 네. 것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명단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누가 이 명단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네. 돌아다닐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명단을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그 당시에 혼자 본인이 만들어서 이 명단을 쭉 군부대에 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은 받고 말도 안 되니까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명단을 그러면 군부대 방첩사 또는 특전사 요 부대에 지시하고 이 작전 수행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단 자체가 일부 명단이 불확실성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3인을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태용 안보실장 국정원장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날 비상계엄이 나왔잖아요. 네. 비상계엄이 했으면 그 핵심 간부인 1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해서 그 비상계엄에서 이런 주요한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 이런 얘기 나왔으면 당연히 물어봤어야죠. 왜? 누가 잡으러 다니느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석준 의원 네. 좀 여쭤보죠. 자,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이제 당시 이제 지적하신 대로 국정원장은 뭐 전혀 모르고 있었고 네. 그 홍장원 전 차장한테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왜 네. 국정원장 왜 몰랐을까요? 아니요. 국정원장은 제가 볼 때는 그 홍장원이가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당시에 그 필수 요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일정 부분 있던 이야기를 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상식적으로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국회가 안 열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당 대표 우원식 의장을 체포 구금을 하고 국회를 봉쇄를 해서 국회를 사실상 그 무력하려는 그런 어떤 뜻이 있다면 그거를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권한과 그리고 인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국정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해파트인 홍장원 차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국정원장은 해외 출장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착각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홍장원 차장한테도 뭐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전화로 이제 그 해외 파트를 담당하니까 간첩 부분에 대해서 뭐 싹 잡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할 때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